이 일은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일이다. 두 번째 미국 회사 생활이지만 첫 번째 회사와는 달리 정리외고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면서 나는 처음 이런 일을 겪었어서 더 마음에 남는 것 같다. 비록 나 자신은 정리외고 리스트에서 운 좋게 피했지만 작년에 우리 회사는 대규모의 정리외고가 있었다. 그 당시는 모두가 상반기 퍼포먼스 리뷰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점이었다. 정리외고는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전전날 화요일에 동료랑 얘기를 하다가 동료가 회사에 대한 루머를 들었냐고 물어봤었다. 전혀 모르는 내색을 했더니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글을 공유해줬고 그때부터 나는 긴장을 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정리해고 루머를 회사 밖에서 듣는 거구나. 그날 저녁에 나는 남편과 진담반 농담반으로 정리해고가 되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리해고가 수요일에 예상되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아침에 메일을 확인해봤으나 아무 메일을 받지 못했고 이대로 루머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Q1 어닝 발표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며 하루를 더 기다렸다. 물론 수요일에 나는 일에 집중을 못했고 매니저와 일 얘기를 하면서 이걸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다. 물어봐서 뭐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는 웬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시 반에 랩탑을 켰고 이메일을 체크했다. 메일이 와 있었다. 그 메일은 Important Team and Business Change 라는 제목으로 받았고 요지는 20%의 직원이 오늘 떠날 것이고 5분 후에 네가 떠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메일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였다. 내가 이메일을 체크한 시각은 이미 7시 반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7시 5분에 전송된 그 이메일이 있었다. 긴장하며 그 이메일을 열었고 다행히 나는 그 대상자가 아니었다. 살짝의 안도가 있긴 있었지만 당연히 기분은 매우 안 좋았다. 이 루머가 진짜라니. 그리고 20%? 참고로 우리 회사는 10,000명이 넘는 회사이다. 도대체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 어안벙벙했다. 이렇게 미리 노티스도 없이 아침에 메일을 보내서 자르나 싶었다. 사실 그 전해에 이미 한 번에 10%의 정리해고가 있었지만 나는 출산 휴가 중이었고 뉴스를 그 얘기를 들어서 메일을 체크했었다. 회사에 조인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고 출산 휴가를 떠난 상태여서 평가할 실적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사항이 안 됐었던 건가 싶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아침 9시가 되니 매니저에게 먼저 단체 슬랙 메시지가 왔다. 너무 안 좋은 뉴스라면서 오늘 대상자로 메일을 받았으면 테이크케어라고 이게 절대 너를 디파인하지 않는다며 그리고 본인도 누가 대상인지 모른다며 우리는 100% 재택근무 잡이다. 이럴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어려운 특이한 잡이다. 9시 15분에 우리는 팀 미팅이 있었고 우리 팀 5명 중 1명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내심 우리 팀이나 데이터 쪽에서는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리해고는 특정 팀을 감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몇 개의 다른 팀 미팅을 통해 누가 대상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도 대상자가 되었었다. 거의 모든 팀이 타격을 받았을 만큼 큰 타격이었고 Q&A 세션이 계속되었고 작별 인사 아닌 작별 인사가 계속되었다. 더욱더 큰 실감은 다음 날이었다. 아침에 로그인해서 팀 동료가 정말 떠났는지 확인해보니 그들의 슬랙 계정이 삭제되었다. 그리고 회사 조직 차트에서 없어지고 디액티베이트로 검색되었다. 많은 팀에서 사라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같이 일하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 일이 아직도 중요한 건지 끝내야 되는 건지 가능한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 그날도 Q&A가 계속되었고 워크 프라이어리티는 한 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레이오프 대상자에게 퇴직금은 16주 이상의 월급이 주어지고 다른 의료보험 등 혜택도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한두 달 쉬면서 천천히 이직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16주도 이직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고 심지어 비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데스퍼레이트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갑작스러운 회고에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팀원이 떠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이었다. 사실 얼마 전에 동료가 갑자기 회사에서 회고돼서 그때도 혼란스러웠었는데 이 대규모의 정리 회고가 있었던 날은 개인적으로 한 달 정도는 정말 혼란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너무 정이 없다. 기업이 정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아는데 아니 사실 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 이후로 수근수근하던 회사가 안정을 찾는 데는 한 몇 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뒤로는 퍼포먼스 리뷰 시기만 되면 긴장이 많이 올라온다. 이번에 레이오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레이오프도 아니고 그냥 나만 자르면 어떡하지? 다행히 그 후로는 이런 일이 아직 없지만 아직도 잊을만 하면 다른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있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서 자주 듣는다. 미국의 직장인으로서 감수해야 하는 사실인 것이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로 흔하진 않았다. 아니면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몰랐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1, 2년 동안 미국에서 굉장히 고용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의 버블 여파 때문인지 22년, 23년은 빵을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너무 많이 정리해고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서의 직장인의 큰 단점 중 하나인 듯하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삶.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직장인의 장점은 많다. 성과 위주의 삶이라 언제 잘릴지는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회사를 위한 때로는 합리적이하지 않은 로열티보다 개인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존중해주고 그러지 못하면 이직하는 문화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기회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그만큼 현재 회사도 능력 있는 인플로이를 잘 대우해줘야 되는 게 암묵적으로 사실이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잡이 있으면 기회를 잡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나라이고 개인의 시간과 실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삶과 가족을 존중해준다.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단점이 따라오는 것이고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과 환경이 있을 수 있으니 미국 취업이나 이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에게 어떤 것이 더 맞는 건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란다. 정답이라는 것은 늘 없고 하지만 나에게 더 맞는 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으니까.